반도체 아저씨가 드리는 얘기인데요. 반도체 아저씨? 드디어 시작이에요? 오케이. 반도체 아저씨. 아니 왜 보통 그랬지 않습니까? 반도체는 사지 마시라고. 누가? 내가요. 모으시는 거라고. 모으시는 거라고. 모르시는 거라고. 모르시는 게 아니고요. 모아가는 거다. 쭉쭉. 아, 예. 반도체는 사는 게 아니다. 기억나요. 모으는 거다. 그렇습니다. 예. 아, 이제 뿜뿜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뿜뿜하면은? 네. 여기서 질문. 지금 2부가 적응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잠시 저 산책 한번 하고 오세요. 저 질문이 있어요. 네. 지금도 모아가야 한다. 이 시점에도.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초입입니다. 초입이다. 네. 아. 끝내겠습니다. 자 소장님의 의견은요? 모아가는 건 동의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럼 왜냐? 언제 사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 모아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업종들이 많죠. 종목도 많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주식들이 나쁘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 주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이 이게 지금 이제 관심을 끌고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갔을 때 올라갈 확률과 저는 이제 그렇게 접근을 이게 간다 안 간다라는 건 모르죠. 미래 얘기죠. 그 인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겠죠. 하지만 저는 제 투자 스타일로 놓고 본다면 네. 시장에 관심이 많을 때는 저는 움츠리는 버릇이 있어요. 일단 움츠리는 버릇이 있고요.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죠. 결국 삼성전자보다 GP와 관련된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그런 상태라면 지금 현재 수익권을 나타낼 수 있게 만약 사셨다라면 그런 분들의 입장도 있죠. 수익권에서 있으신 분들의 입장도 있죠. 뒤늦게 이제 이게 GP와 관련해서 따라 사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확률론적으로 볼 때 저는 지금 이렇게 관심이 있을 때 따라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좀 크다. 나쁜 주식이 아니고 이게 좋으냐 나쁘냐라고 따지면 좋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을 때는 확률론적으로 먹을 폭이 작아진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이 바로 안 나가는 이유는 투자자의 관점으로 듣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살까 말까? 약간 이러면서 듣고 있었는데. 항상 근데 그런 것들을 네. 보면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막 주가가 며칠 올라가면서 시장에 저희가 다뤘던 종목들을 보면 상당수가 지금 그때보다 주가가 아래죠. 네. 그때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있었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좋았고 정말 좋아진 주식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본다라는 개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듣고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 저도 오늘 이제 어떤 것들이 오늘 종목이 괜찮을지 업종이 괜찮을지 쭉 보니까 진짜 반도체 빼고는 설명이 안 돼서 아마 이진우 소장님도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신 걸 텐데 보니까 야, 진짜 하이닉스 차트 보니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 아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4월 초부터 해가지고 얘가 해봐야 88,000원 중심으로 한 2,000원 올라서 9만 원 살짝 더 올라갔나 싶었다 보면 또 88,000원 싶으면 또 86,000원, 85,000원 이걸 갖다가 4월 초부터 해서 근 한 2달 가까이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2달 가까이 했으면은 위클리 리포트를 몇 번 했나 하면 한 7, 8번 했단 말이지. 그죠? 7, 8번 할 때마다 저기 순매수 동향 살피고 그다음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뭐 샀는가 했을 때 늘 언급됐던 고사인데도 그 사이에서 계속 고르고 있었고 이동평균선들은 숨막히도록 싹 수렴됐고 그러고 이제 뿜뿜뿜이 나오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저는 고를 때 사놔야 되네. 근데 그때도 저는 기억나요. 김희수 대표께서 모으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모으시라고 했고 그 시점부터 전환된 게 뭐죠? 그 직전에 있었던 대장주가 그때부터 빠졌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돈다라는 게 그 무늬만 어쩌고 하면서 그거 했다는 게 4월 초였죠. 하여튼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쪽 지나놓고 2차전지 쪽들이 쫙 올라가면서 다 뿜었던 상태에서 그러면 제가 옛날에 비우던 게 있죠. 이렇게 그 리오프닝 올라갈 때 2차전지 팔아서 리오프닝 가야 돼요? 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었다라면 2차전지 올라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서 가야 돼요? 라는 분들 분명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 뒤늦게 역회전이 걸려버리면 지금 이두저도 아닌 경우가 생겨버릴 수도 있으니까 경우도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는 것들은 이게 인간의 심리상 빨간불에 흥분하는 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주시장에 오래 있었던 정말 워렌 버핏 할아버지라도 저는 빨간불을 보면 흥분할 거라고 미뤄 짐작을 합니다만 그거를 내가 자제하고 내 뚝심대로 밀고 가는 게 거기서부터 성과가 나타나는 거지
빨간 걸 가지고 사야 되냐 마느냐 식으로 계속 접근하다 보면 영원히 빨간불만 쫓아다니다가 저는 제가 첫 책에 썼을 때 쓴 비유가 있습니다. 불나방이 되는 거죠. 내 몸이 타들어가는 걸 모른다라는 거죠. 대표님께 여쭤보고 네. 싶은 거는 네. 이제 오늘 보니까 뭐 물론 SK 하이닉스 뭐 삼전 이런 것들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업종별로 봐도 뭐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소재 이런 것들도 보면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이야, 이제 주주로서 많이 공부하셨네요. 이야. 아니 대표님이 다 설명해 했었나요? 주셨잖아요. 그럼요. 아니 이렇게 다 설명드렸는데 왜 아직도 안 사셨습니까? 반도체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반도체 아저씨, 반도체 아가씨. 아 저도 끼워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선주 아저씨, 뭐 다 갖다 붙이시죠 소장님도 그냥. 하나 네. 만들어 드릴까요? 나 네. 버럭 아저씨. 자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이제 물론 차 소장님도 이미 너무 빨개진 다음에는 조금 조심해서 들어가는 게 이제 차 소장님의 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워낙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또 개중에 안 올라간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지금부터 또 살펴봐야 될 거는 예. 또 진행하고 하죠. 뭐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보유한 자의 여유입니다. 뭐.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셨어요, 네, 지금. 뭐 그렇게 다 이렇게 쫙 풀어드렸기 때문에 지금 뭐 그냥 아하. 뭐 여기까지 뭐 올라 뭐 수직으로 오늘은 형이 캐시우드보다 헐라. 캐시우드 그 직전에 팔았다면서요. 예. ARKK 그거 한번 뒤져보니까 네. 엔비디아 2월달에 다 던졌더만 한 3번에 걸쳐가지고 그리고 지금 손가락 빨고 있대. 인터뷰 하자고 그랬더니 거절했다면서요. 아이고.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인터뷰.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엔비디아 얘기만 잠깐 드리면은 네네. 저기 매출이 다음 분기에 50%를 예고했습니다. 그렇지. 네. 또 전선 황이 또 잘 털어. 아, 그럼요. 이 네. 양반이 이걸 잘 털어가지고 주가를 그렇죠. 어. 왜냐면 그 얘기할 때 보면 데이터 센터 얘기하면서 사업부 얘기하면서 먼저 나오는 얘기가 우리 그 뭐 A100 이즈라 그러면서 H100를 딱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무슨 헌드레드? 우리나라 말로 H100 H100. H100 H100. 네, 얘기를 하면서 뒤에 자기네 갖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저 끝에 거는 잘 그렇게 안 써요. 그것까지 한번 쫙 5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제품을. 그거 보고 세일즈맨이시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얼마나 멋있어. 갑자기 어제 하루 만에 한 68억 달러가 자기 들고 있던 거기에서 68억 달러면 한 우리 돈이 얼마야? 그게 늘었고 자기 총 자산이 뭐 우리 돈 한 45조 정도 되는데. 시총이 삼성전자 시총이 확 생긴 겁니다. 그런데 젠슨왕 그 양반만 들고 있는 3. 몇 프로 그 지분만 갖고도 하루에 그래 됐는데 네. 그 양반 그렇다고 뭐 돈 있다고 무슨 뭐 둘둘둘 뭐 명품 감고 댕기고 갑자기 뭐 삐까번쩍 명품 구두 신고 안 하냐? 맨날 그 똑같은 그 잠바떼기. 그것도 라이더 자켓입니다. 그러니까 네. 얼마나 멋있어. 사람이 꼭 명품이야죠. 어떤 놈들이 보면 갑자기 네. 감더라. 잠깐만요. 그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옷을 자세히 보셨나요? 옷. 네. 예. 그게 제가 젠슨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뭐 다양한 분들이 옷에 대한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그 앙드레 김 선생님 같은 경우 이미지가 하얀색 옷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게 계절별로 두께가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아니요? 아 그래요? 똑같은 하얀색인데도 똑같은 하얀색, 똑같은 디자인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앙드레 김 선생님이 1년 12달 한 벌만 입으신다라고 오해를 하시죠. 겨울에 입으시는 거와 여름에 입으시는 옷의 재질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누구죠? 그 페이스북 하는 그 친구 같은 경우도 그분 같은 경우 그 친구가 그분도 반팔 티셔츠를 입고 오지만 재질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컨셉이죠. 저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이후에 그리고 우리 그 앙드레 김 선생님도 그랬지만 그 하얀색만 보면 앙드레 김 선생님이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 김봉남 선생님. 네, 김봉남 선생님. 분명.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계획된 퍼포먼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김봉남 갑자기 생각나요. 자, 그래요. 봉인가 복인가? 봉. 봉. 네. 봉자 남자. 예, 저 신사동에 그 매장 있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승희 씨 우리 이러다가 위클리 리포트 시작 좀 네, 그래서 저 못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요. 손가락에 준비 뭐 중이었습니다. 천천히 하시죠. 뭐 오늘 뭐 너무 여유 있으신데? 뭐 반도체기가 달 텐데요. 뭐 그럼 천천히 하세요. 제가 속도감을 가지고 오늘 끌어가겠습니다. 위클리 리포트 가시죠. 슉. 네. 위클리 리포트. 가겠습니다. 예. 일단 첫 장이 항상 이제 한 달 말고 3개월로 보는 게 훨씬 더 낫겠더라고요. 3개월. 네, 그게 조금
추이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약간 분기 개념적으로도 볼 수 있고. 근데 요즘 시장을 보면서 딱 느끼는 거는 한때 코스닥이 오버슈팅했지만 이제 제자리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나는 가야겠어라고 하는 쪽이 나스닥이 나옵니다. 지금 저 제일 오른쪽 저 퍼른 게 두 개나 해서 갖고 헷갈려가. 제일 위에 녹색이 나스닥, 그 밑에 두 번째 파란 게 코스닥이에요, 유로스톡스예요? 코스닥이죠? 잘 안 보이시? 자, 제가 그린 나스닥, 그린 나스닥, 블루 코스닥, 블루 코스닥, 레드 코스피. 레드 코스피. 같은 블루에? 약간 다크 블루? 그 생각이 안 났어요. 요즘 영어 좀 치시는데요. 영어 좀, 네, 다크블루 유로스톡스. 예, 이건 무슨 색이죠? 옐로우 상해종합. 네. 오케이. 근데 이게 기준을 봤었을 때 요즘 보면 또 나스닥하고 다우랑 또 다릅니다. 당근. 네. 요즘 다우는 완전 뭐 택도 없고. 요즘 소매 쪽은 다 꺾여져 버렸습니다. 다 부러지고 어제 보니까 유통하는 쪽도 뭐 타겟부터 다 흔들리더라고요. 뭐 월마트고 뭐고, 그다음 뭐 존슨앤존슨이고 프록텐 갬블이고 뭐 전부 이게 찍어 바르고 뭐 이런 다 안 돼. 이 뭘 화장품이요?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네. 그런데 나스닥이 반대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 뭔가 이제 아니 말로 나스닥도 그냥 위에 애들만 가는 거지. 나스닥 100 정도에서 뭐 고 시총 상위 종목들만 가는 거지. 나머지 애들 나스닥이 그러니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애플도 잘 가. 애플 차트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뭐 테슬라는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다고 깨지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쫙 가. 알파벳 쫙 가고요. 이번에 또 쭉 올라온 5위까지 들어온 애가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아까 오는데 또 열심히 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털더라고요. 뭘? 1조 달러 시총을 얘기합니다. 누구? 엔비디아. 예. 이제 1,000조 왔으니까 1조 달러면 지금 또 10배 가나요? 이제 1,000조 달러인데 이제 1조 달러 간다고. 네. 지금부터 또 10배가 된다고. 네, 뭐 이런 얘기 또 막 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구나. 한국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네. 뭐 좀 하면은 머시 썸네일에 1,000조 수두룩해. 네. 달러냐 원하냐 그 차이인데. 어제 보셨죠? 글로벌 IB에서 지금까지 뭐 한 300,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다 5개가 다 320달러, 뭐 345달러 여기가 제일 최고치였었다가 갑자기 다 바꿨지 않습니까? 부랴부랴 하는 것 같아요. 똑같아. 네. 어딜 가나 다 똑같습니다. 어딜 가나 다 똑같아. 네. 근데 중요한 건 산업은 잘 보셔야 됩니다. 산업? 예, 산업은 보셔야 됩니다. 산업이 이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변화가 그러니까 AI 얘기 들으면서 제가 이런 얘기 AI 아저씨잖아. 요즘. 다 붙이세요, 괜찮아요. AI 다소하겠습니다. 아저씨잖아요, 예. AI 얘기 들으면서 가장 먼저 들은 얘기가 그거거든요. 뭐?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네. 그냥 챗 GPT 같은 거에서 우리가 가까이 들어오긴 했는데 산업적으로는 이미 벌써 들어가 있었다. 그러니까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도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 쪽으로는 저희가 거의 포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우리 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는 서비스 로봇이었죠. 네 발 달린 개 로봇인지 로봇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로봇에 대한 개념들이 서비스 로봇이 이렇게 우리까지 다가오는 거다. 거기서 시작되는 협동 로봇까지 같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얘가 갑자기 맥주도 따르려고 하고 있고 커피도 만들고 치킨도 튀기고. 정의선 회장이 그때 그 무슨 행사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했던 이 개 들고 왔을 때 그때 그냥 로봇 좀 하나쯤 담아놨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래서 로봇이 되는구나 하고 그때 이제 밸류가 재산적이 되는 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와 똑같이 AI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모든 되고 있죠. 산업적으로. 되고 네. 있죠. 근데 그걸 AI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 아니지. AI 많잖아. 진우야 이거. 진우야 김민수 제리 나오는 채널 돌려줘 이런 거 뭐. 요즘 이거 미시는 거 같아요. 톰은 어디 있어? 진우면 내가 제가 너무 영악합니다, 제가.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그렇게 가고 있다. 지금 빅테크 쪽이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유로가 이제 못 받쳐줍니다. 네, 드디어 꺾기 시작하는데 꺾였던 첫 번째 부분이 영국 CPI 발표하고 꺾이더라고요. 그랬죠. 네. 인플레가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거 꺾이기 시작하는데 이 중국은 왜? 사실 유로스톡스하고 닥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너무 눈에 보이는 더블탑이라 가지고 이거 하면 열려면은 어떤 선수가 힘 좀 써야 돼. 그렇죠. 돈도 좀 태우고. 네. 너도 봐도 나도 봐도 딱 봐 안 하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요즘 뭐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갈 길을 가고 있다. 일부에서도 김학균 센터장하고도 얘기 나눈 게 생각보다 중국이 네. 좀 실망스럽다. 뭐 온 세상이 다 갈구는데 뭐 쉽지 않지.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물론 이제 다 같은 결은 아닙니다만 G7 이번 정상회담에 거기 같이 간 일본, 한국, 네. 미국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중국, 러시아 아, 약간 이런 느낌도 나는데 아니 그럼 유럽은? 이러고 봤더니 유럽은 기조가 그렇다면서요.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니라 딜리스크라고 얘기를 어디 하더라고요. 유럽에서 네, 유럽에서 얘기한 건 중국에 대한 지금 자기 관점들이 그럼 그냥 디리스크? 위험을 줄이는 방향. 그렇죠.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표현을 쓰고 나서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서 그 유럽이 그렇게 들고 나오니까 미국이 그냥 그래 그냥 뭐 너희도 그냥 우리 동맹이니까 하고 사인해줬는데 상당히 불쾌해한대요. 누가? 미국이요. 아 딜리스크란 중국에 대한 딜리스크? 딜리스크란 표현을.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래 뭐 확실하게 입장 표명 안 하고 이렇게 꿀만 빨겠다가 나오니까. 그렇죠. 또 다급하면은 또 손 내밀 수 있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진행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뉘는 느낌이 나요. 지금 살짝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건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어디 가서 얘기도 할 수 있는 제 생각. 진우야, 왜 가야 되지? 네. 차 소장님은 글로벌 증시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우리가 이제 이 지수가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것에 대한 한 차례 글로벌리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과연 시장을 대표하는 거에 대한 거죠. 예. 원래 이제 지수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그걸 이제 다우존스가 다우존스 지수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몇 가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장주가 이제 소비, 철도 이런 거니까 이제 그런 걸로 만들어서 지수를 대표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수가 만들어져 왔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나스닥이고 S&P 500이. 그 다음에 다우와 나스닥이 양대 산맥에 있다가 나스닥이 못하니까 S&P 500이 나온 거고 여기서 반도체만 또 빼가지고 이제 보기 시작한 거고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수와 본인의 계좌의 괴리감이 상당히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수 놓고 보면 역설적으로 삼성전자가 올라야 지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엊그제 우리가 했었던 뭐 코스피 150에 들어가는 종목들도 보면 그게 과연 적합하냐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나스닥도 지금 보면 상당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속내를 보면 몇몇 종목이 또 끌고 있는 거고 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오늘 아침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6% 오른 거 보고 그리고 이제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제 잠 덜 깬 상태에서 보니까 엔비디아가 올라서 나스닥이 1.7%가 올랐다. 근데 6.7은 내가 뭘 본 거지? 순간 헷갈렸던 거죠. 근데 그 필라델피아 그런 것처럼 이 지수는 이제 세분화될 것으로 좀 이제 그런 작업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차제에 자꾸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거대 기업들이 나오니까 어떤 시대의 변화상에 우리 기로점에 서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지수와 내게 자꾸 연계성이 떨어진다라고 그런 것들 하고 또 내 종목도 지수의 영향을 받는다라면 지수가 왜곡됨으로써 내 종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상황이 이제부터는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기야 우리가 뭐 니케 225 하지만 그거는 일본 계좌에서 만든 지수고. 그렇죠. 우리가 또 토픽스는 동경 거래소에서 말하는 거고. 우리도 국내도 많지 뭐. 맞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라 하지만 뭐 우리 신문사에서도 신문사 만들기도 업무사에서 하고 만들고, 예. 어떻게 뭘 담아서 한때 또 그 왜 삑 BBIG도 있고 뭐 그랬잖아요. 삑.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그 거래소에서 만든 게 아니죠. 그렇죠. 다우 신문사가 만든 맞아, 거죠. 맞아. 신문사가 네, 만든 네. 거고 개인이 만든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이참에 FTSE도 마찬가지 아닐까. 마찬가지. 파이낸스 타임즈.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좀 이참에 한번 좀 그런데도 보시면- 재밌는 거는 차트쟁이 입장에서 네. 그 글에 섞여 있는데도 이 지수가 책에 나오는 그 레벨이나 이런 데서 선에서 멈출 때 멈추고 거기 뭐 돌파되거나 깨지면은 또 의미 있는 모멘텀이 나오고 그거는 참 신기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주식 시장의 역사가 뭐 한 100년이 좀 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네. 그 전에 우리 뭐 옛날에 그런 거 말고 다우 지수가 만들어진 이후에 100년이 넘었다라고 보는데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 이제 초창기 방송 초창기만 하더라도 여기서 그랬나 어디서 그랬나 이제 어떤 분이 댓글로 받았는데 자기가 보는 유튜버에서 흙이 나오면 주식을 사고 뭐 불이 나오면 주식을 팔고 뭐 차트를 누가 그렇게 설명을 했었다. 제 기억 그래요. 어디선가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 있었나 봐요. 네. 차트를
본인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어. 흑 신호가 나오면서 하고 뭐 불 신호 팔고 뭐 이런 거였는데 흑이 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뭔지 모르겠고 이제 그 댓글은 이제 시청자 실시간 질문이 온 건데 아니 블랙 흑이요 아니면 저 딱에 아, 이제 그런 거 뭔지 모르겠고 이제 제 얘기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도 보면 다양하게 이제 차트라든지 기술적 뭐 기본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몇 가지 변치 않는 것들이 있죠. 소재님 주로 말씀하시는 피보나치라든지 아니면 이동평균선이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게 우리 시장에 있어서의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투자자분들은 그건 배우셔야죠. 저같이 게으른 선수가 예. 지금 말씀하신 피보나치하고 그 이동평균선 그리고 선 끊는 거 그걸로 지금 몇 년째 버팁니까? 그건 한 30년을 버티고 있잖아. 거기 또 맞아 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조차 안 하고 이것저것 그냥 막 하려고 한다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차트에서는 그런 거죠. 소장님 여태껏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기본적 분석에서 손익계산서 보는 것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어디 가서 이게 또 대화가 되는 거지 그 외의 것은 시간이 남을 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금요일마다 확인하시는 차트의 중요 포인트도 있죠. 55일선을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야, 이젠 매끄러웠죠? 반도체 아가씨 괜찮았죠? 청신이다. 네. 55일 아가씨. 네. 아, 그것도 네, 받겠습니다. 55일 아저씨. 네. 생일이 5월 5일이세요? 아, 5월 10일? 아, 네, 네, 네. 공개하신 겁니까 지금? 네. 아, 지났으니까. 아. 가시죠. 잠깐만 저 입력 좀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게 나스닥하고 코스피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안에 있는 종목 몇 개가 오르건 뭐건 간에 제가 느껴진 거는 강합니다. 강하다. 네. 그래서 앞으로 판단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판단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네. 앞으로 어떤 궤적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장의 성격을 규정하려고 생각할 중입니다. 엔비디아의 향후 추이가 네. 왜냐면 어차피 AI는 제가 느끼기도 그렇고 제가 산업 스터디를 많이 해봤을 때도 딱 느끼는 거는 네. 이거는 초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가속도가 붙어서 나오는 앞으로의 우리 삶의 변화 그거는 뭐 하나하나 또 저희가 느껴가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인간이 딱 봤었을 때 3분의 1은 잠자입니다. 수면. 3분의 1은 레저. 3분의 1은 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말을 똑바로 합시다. 8시간씩 못 주무시잖아. 솔직한 얘기로. 저는 왜 아니라고 말씀을 못하세요? 잠깐만요. 나도 요새는 6시간만 한번 자보는 게 원일세. 진짜 확실히 두 분은 대화 다르시네요. 주무시는 얘기하죠. 3분의 1은 여가에서 난 여가 중에 몇 시간을 먹나 좀 그러고 있었는데 그걸 깜빡했습니다. 그걸 넣을까 하다가 여가 중에 몇 시간을 먹나 주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냥 봐주세요. 그냥 그렇다고 쳐볼게요. 그렇다 치고. 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때 뭐 AI가 되면 테마주만 내려왔다 왔다 갔다 했었을 때는 그게 그냥 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지냐 이러고 부르면서 했던 그게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나왔던 거는 그냥 레저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완전히 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전환기 초입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인간에서는 그러면 1, 2 줄어들겠죠 시간이. 그러면 이제 레저가 더 늘어날 겁니다. 네. 네, 그럼 더 많이 더 이거는 많이? 더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거를 또 누리는 쪽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게 라이프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편해지면서 나오는 또 하나의 변화. 이것도 앞으로 이제 계속 체크해야 되겠죠. 네. 그것도 집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트렌드가 네. 바뀐다. 그러니까 AI가 그러니까. 가속화되면서 나오는 변화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더 좋아지고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나오는 현상들을 이해를 하면서 AI를 접근하면서 또 앞으로의 10년을 대비하자. 네. 일단 뭐 다 갖췄어. 이 약장사의 어떤 그건 다 갖췄는데 진이야 다음에 할게. 그러니까 다음 먹거리 생각하자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나스닥은 일단 뭐 작년 저점에서 터졌던 이 강한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데 결국 그거 같습니다. 이번에 뭐 느끼기로는 뭐 부채 한도 협상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밀린다고 하더라도 12,200 뭐 내려와서 뭐 한 하루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3% 4%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부분에서 뭐 어떤 이슈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려와서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추세는 여전히 강할 거다. 이 차트상으로는 12,000원 무조건 눈 감고 들어가야 될 차트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심정은 나스닥 그렇습니다. 기준으로? 예, 지금 심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정은 네, 뭐가 어떻게 흔들리든 간에 미국 시장이 뭐 어떤 일련의 예기치 못한 사태로 뭐 또 흔들린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피도 의외로 뭐 강한에 만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코스닥은 조금 좀 약간 왜곡된 측면이 있지만 코스피도 추세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그러니까 추세가 맞춰질 때 요 선이 딱 닿는다는 얘기는 이게 절호의 찬스란 얘기가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지금 다 뭉친 자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거기서 들어와서 혹시나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럼 저 혹시 201선까지 그냥 여유에 들어오지 않나 싶었는데 요 비슷한 게 요런 류의 그림들이 제가 한 서너 번 겪었습니다. 안 내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추세선이랑 예, 이게 저 제리의 55일선하고 네. 뭐 한 그때는 5일선 같은 요런 초단기하고 요렇게 모였다. 다 뭉쳐 있는 자리는 뭉쳐 있는 자리는 절대 하늘에서 내려와서 공중에서 내려와서 물에 빠져서 꼴꼴꼴꼴 끓으면서 물만 쉬는 게 아니고 딱 때리고 휙 튀어오르는 네. 와우장령 한번 네. 찍는다. 요때 요런 때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콜옵션 푹 콜 네이키드로 그냥 확 네.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거 할 때 콜을 이런 좀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외가를 또 뒷다 또 내가를 팔고 외가를 확 그렇지 그러면 이제 더 많이 사거든요. 그렇지. 그럼 맞았을 때 그 짜릿함. 근데 중요한 건 끝까지 못 봅니다. 하루 이틀에서 우달리니까 그냥 던져버려요. 매개질 때 빨리 털고 나와야 네,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저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더블탑 나오면 안 돼. 여기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다 걱정을 하죠. 여기서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짝대기가 밑에 거래량 보세요. 또 올라오니까 또 파는 선수도 많다는 얘기하죠. 거래량 막대기가. 오늘 느낀 게 그거죠. 삼성전자가 왜 7만 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의민 자리가 들어갈 때 오늘 개인들 매도한 거와 외국인들 매수한 걸 한번 보세요. 아하. 거래량이 터진다. 예. 이걸 봤었을 때 이게 그러면 저거 쌍곡가만큼 떨어지겠느냐? 근데 여기서 지금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고 있다. 그렇죠. 삼성전자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늘 거시장 거래 많이 됐고 시장 화두가 되는 이 입장에서 우리 반도체 레이디는 안 파는데. 아유, 진득하니. 충성. 야, 아니, 지금 배당금 받는 것도 어디예요? 배당금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네, 예. 한 3년 동안 계속 배당금으로 버티고 승자시잖아요,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다가 잠깐 얘기를 안 드리게 아직까지 이런 거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12%던가.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사태 보시죠. 네, 거래량이 생일까지 공개하시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봤었을 때는 이것도 보니까 단기 이동 평균에서는 또 이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마 혹시나 뭐 그런 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바로 강하게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나 뭐에 따라서 흔들려라. 차라리 좀 더 대응해줄게. 이런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네.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저는 뭐 반반인데 형이 지금 저렇게 나서고 있는데 차트가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저렇게 나서주고 있고 외국인들 수급을 확 끌어당겨주고 있고 다른 데는 굉장히 떠줬는데 힘들다는 얘기네.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이 좀 나서주면 밑에 있는 동생들이랑 해가지고 최소한 빨간색 정도는 보여야죠. 그러네. 봉이. 근데 파란색이죠. 일단 단기적으로 봐도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도 이틀 정도 급등하면 잠깐 쉬었다 가는 게 그 순리 아니겠습니까? 산을 계속 뛰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올라가다 보면 잠깐 쉴 때 그때 이제 역할이 동생들의 역할이죠. 형이 일단 딱 앞서서 나가면 그다음에 형이 잠깐 쉬어줄 때 동생이 조금 옆에서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동생들이 지금 딴짓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과연 지수가 어떻게 버텨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나름대로 그 다행스럽게도 동생들이 우리 다음 주 월요일은 다 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부채 협상이라든지 어떤 잠재적인 악재가 안 터져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들이 쉬어줄 때 이들이 역할을 못 해준다라면 그러면 더 어려질 수도 있는 거죠. 지수만 놓고 보면 저는 그런 점도 거래량 이렇게 분출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뿜어주는데 이렇다라고 보면 많이 약해졌다 싶네요. 그래 삼성전자가 6% 7%.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현대기아차도 오늘 샀어요. 외국인들이. 샀어. 예, 티는 안 나지만. 티는 안 나는 네. 그리고 또 반도체 갈 때 과거 장사하면 잘 기억해 보세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갈 때는 그것만 갑니다. 반도체만 달립니다. 맞아. 그랬어. 이게 한국 증시 특징이에요. 한국 K 증시에. 예. 그리고 또 거기다가 보면은 형이 참 인정머리 없지. 인정머리 없. 동생들 이렇게 좀 가서 밥이라도 좀 사무라 하면서 이렇게 좀 지갑 열어가 개표 하고 없습니다. 이런 거 자식들아 없고. 좀 네. 가서 좀 씻고 다녀라 하면서 좀 사우나비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네. 지만 주변분이 근데 이게 지금 이런 해석을 해야죠.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되면 지수를 이끌었죠. 지수를 이끌면 외국인들이 사면 기관이 따라올 수 있었죠. 근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사도 기관이 안 따라가도 되죠. 지수가 안 움직이니까. 그렇잖아요. 수익률 게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를 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두 가지 트랙을 다 봐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를 사서 수익률을 맞춰줘야 되는 게 있고 패시브 자금들은 삼성전자 지수를 끌어버리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게 있죠. 근데 지금 지수랑 삼성전자 따로 노는 거죠. 혹은 과거와 다르죠. 그리고 토명 질문 하나. 그 중에서도 왜 하이닉스가 더 좋아요? 같은 반도체인데 결이 좀 다르죠. 어떻게? 이번에 1분기 실적 나올 때부터 말이 달랐죠.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나왔을 때 엔비디아 같은 경우 GPU 우리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미 밝혔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이례적으로 IR을 했어요. 뭐라고? 우리는 GPU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 GPU 쪽으로 간다. IR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그때부터 여기서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들을 해왔고 GPU에 집중했죠. 삼성전자 GPU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뷔페에서 어떤 제가 좋아하는 초밥을 하나 먹는 거 하고 자그마한 초밥집에서 초밥을 먹는 거 하고 느낌이 다르죠. 다르죠. 삼성전자는 뷔페에 가까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는 일이 많으니까. 까릿. 네. 근데 조그만 집에서 몇 개 이제 생선회도 주고 하는 집에서 초밥을 줬다? 그러면 그 초밥이 잘 팔리면 그 집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피터린치가 월가의 영웅에서 얘기했던 것도 잘 팔리는 걸 봐라, 첫 번째. 그 다음에 거기서 매출과 영업이익 비중을 봐라. 요 콜라보가 맞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예. SK하이닉스는 GPU를 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들어가는 H100이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고단 메모리를 들어가는 HBM3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주가가 올랐다고 IR이 나온 내용은 없고요. HBM? 예, 얘기는 했는데 이게 앞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5%도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고. 근데 거기 들어가는 HBM3에 들어가는 거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점유율 전체적으로 봤을 때 51%라서 삼성전자보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크겠다라고 얘기한 거지. HBM이 뭔데? High Bandwidth Memory. 하이밴드? 하이 밴드 고단축으로 싼 것도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12개를 위쪽으로 쏴버렸어요. 근데 하이밴드 무슨 메모리? 하이 밴드위스. 스가 WATH with 예. 하이밴드 with memory. 메모리.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위쪽으로 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현상이 나오냐면 그냥 쐈으니까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해요 그럼 싸우면? 얼마나인데? 네. 100개를 싸우면 12개를 쐈습니다. 12개. 12개? 네. 근데 그렇게 싼 다음에 그냥 고정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고정시키는 그걸 비아홀이라고 합니다. 그걸 쭉 하고 뚫어내요. 그 안 보이는 거 그걸 뚫어냅니다. 그거 장비하는 회사가 거기 하면서도 본딩을 하거든요. 그 회사가 한미반도체고. 본딩은 뭐야? 붙이는 거. 예, 붙이는 게 본드. 네, 본드. 그게 한미반도체고 거기다 레이저로 가공하는 회사가 이오테크닉스가 있는데 이오테크닉스 매출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예전에 했던 이력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또 요즘 보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매출 나오는 건 지금 5%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하이닉스가 5%가 다예요. 나머지 2, 3% 나와서 움직이는 종목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가봐야 아직 미세한 부분들인데 이게 앞으로 커진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잠깐만 HBM을 갖다가 어디다가 썼는데? 자 GPU가 있으면요. GPU가 있으면 H100이라고 하는 이게 패키징입니다. 이걸 GPU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HBM3라고 하는 이게 같이 들어가줘서 연산하죠. 메모리합니다. 요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이게 패키징을 하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아주 인기 있는 현재 AI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반도체다. 네. 그 중에 그 HBM을 하이닉스가 하이닉스가 한 51% 점유율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전 세계 그런데 하이닉스 전체 매출의 5%다. 5%입니다. 디램 매출의 5%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디램 매출의 5%밖에 안 된다. 네. 그런데 이거가 지금 이게 나오는 게 아니 그러면 됐지. 예? 아니 그럼 뭐 전 세계 점유율의 50%. 네. 그리고 하이닉스 디램 아니 엔비디아 매출의 엔비디아 점유율의 51%라고요.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하이닉스한테 한 절반을 그거 한다는 그렇죠, 얘기 그렇죠,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 됐고 다 하이닉스는 그래갖고 엔비디아에 보내는 그걸로 그렇습니다. 자기들 D램 수익의 한 5% 정도 네, 그렇습니다. 매출에. 매출에. 네. 아니 그러면 주가 저렇게 가는 게 당연하지. 벌잖아. 벌고 뭐 5%가 됐건 얼마가 됐건 돈이라도 들어오잖아. 돈도 지불 안 들어오면서 뭐 20배, 30배 막 가던데. 이건 돈도 들어오잖아 이거는. 그러고 앞으로 엔비디아 잘 되면 더 잘 팔릴 거 아니야. 그래서 하이닉스 좀 가겠다는데. 왜? 아니 주주를 그렇게 혼내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자꾸 뭐 다른 섹터랑 헛갈리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다른 섹터하고 네. 내가 헷갈렸나?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에 그냥 이 HBM을 갖다가 공급하겠다는 MOU 체결 아니죠? 아니죠? 실제 공급하는 거지? 네. 공장이 있는 거지? 예? 그러면 가도 되지 뭐. 아닌가? 아닙니다. 자꾸 다른 게 막 떠올라가지고. 아, 내가 지금 약간 이 뭐 좀 뻑이 났어. 네. 아니 그러면 네. 사실은 이따가 그 리포트 다 끝나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아까 지금 설명하신 과정에서도 예. 반도체 관련해서 뭐 전공정, 후공정도 다 그렇습니다. 관련된 예. 기업들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아직 영향을 받은 기업들이 있고 영향을 안 받은 기업들이 있을 텐데 시장에서 움직이는 폭들이 네. 눈여겨봐야 되는데 좀 변화폭이 아직까지 적었던 것들 뭐 힌트 주실 수 있을까요? 종목을요? 업종 힌트? 뭐 종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그럼 AI 반도체가 어떻게 변할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예.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유로링크라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이제 아주 극단적인 쪽까지 가는 거예요. 테슬라가 지금 보여줘서 FDA 승인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머리에 사람의 두뇌에 칩을 넣습니다. 뭐그 얘기 예. 나오더만. 이게 예. 나오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 전 단계가 뭐냐면은 NPU라고 해서 신경망 반도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거기 이제 그걸 거의 차용한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지금 다음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이제 저희가 만약에 AI가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제일 끝단에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가지고 쭉 하고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중앙에서 와서 CPU가 있게 되면은 네. 그냥 순차적으로 와가지고 기다립니다. 이거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 게 CPU입니다. GPU는 그러지 않아요. 병렬식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데이터를 그냥 쭉 다 받아서 연산을 다 처리해버립니다. 이게 GPU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부각을 받은 거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그러면 GPU가 메모리와 같이 연결돼 있다 그러면 엄청난 속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지금 내놓은 거는 HBM 다시 PIM입니다. 뭐냐면은 끝단에서 다 연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프로세싱 메모리거든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 계산해가지고 정보를 바로 그냥 위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더 러닝하는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51%라고 하지만은 이게 점유율이 그렇게 앞으로 이게 유지가 될 거라고 못 보는 사실이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술이 계속 발달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펼쳐질 게 NPU.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나와서 엔비디아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GPU 다음에 NPU를 얘기합니다. 그럼 그것도 그러면 다음 모델이 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단계 레벨업된 거는 또 바뀌어져요. 이게 지금 나오는 AI 지금 현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완벽히 소화를 해서 그러니까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추론하는 과정까지 나오는 흐름들이 생각보다 지금 저희가 GPT가 할 때까지 모든 데이터를 받고 있게 하는 이 과정들이 생각보다 더 단축됩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가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러면 메모리가 과거에는 PC 한 대당 많이 해봐야 8기가씩 2개 들어가서 16기가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12단으로 쌓기 시작합니다.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더 당겨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제가 보기엔 그래서 하이닉스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게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그러면 반도체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상상해가면서 투자하는 말씀이실까요? 제일 좋은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홈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예. 반도체 반도체 공정의 8단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웨이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후공정까지 또 나오는 요게 그림하고 영상하고 다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은 다 아실 거예요. 네. 바쁘시겠지만 책 하나 쓰지. 반도체 레볼루션. 어? 책 하나 쓰고 브랜딩에 힘쓰고 계십니다. 책 하나 쓰시고 그러고 반도체 아저씨가 되려면은 설명 그 정도로 해갖고는 아저씨 못 돼. 나만 믿고 어려워. 어렵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한 10분만 듣고도 훅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종목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근데 지금 그래서 하이닉스가 갈만하다는 얘기가 못 간다 뭐 좀 과하다는 얘기요. 결론이.
가야 그걸 되죠. 갖다 이렇게 또 묻게끔 하는 거는 아저씨의 반열에 오르기에는 좀 설명이 약하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럼 저는 아재입니다. 그냥 아재. 네. 거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거 싫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클로징 17분 남았습니다. 에? 위클리 리포트 가야 합니다. 슉슉슉.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신좀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탁금하고 신용잔고인데요. 네, 일단 예탁금이 다시 늘어납니다. 50조 대까지 올라오고 있고 지금 지수도 약간 올라오고 있고. 근데 지금 신용잔고가 빠지는데 조금 변화가 코스피는 빠지는데 코스닥은 살짝 올라옵니다. 그렇죠? 네. 끝에가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서 또 가장 많이 또 내려오기 시작했던 거는 지난번에 뭐 CFT 계좌하고 이게 나왔던 그 SG 사태 쪽에 들어왔는데 그 뒤로 충격을 받는지 안 빠져요. 게다가 지금 반대 매매가 하루에 지금 400억, 500억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거 나왔던 것보다 지금 거의 3배, 4배 정도까지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끝난 거냐라고 봤을 때 안 끝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틈을 타서 코스닥은 살짝 올라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타 소장님은 신용 잔고나 예탁금 이런 거 봤을 때 아니요, 뺏기는 부분 없습니다. 없으셨나요?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일단 지금 예탁금은 늘고 있는 거죠? 예탁금은 근데 여기서 48조 갔다가 50, 50, 오케이. 2조 여기 왔다 갔다가 50조 대에서 그냥 플랫합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보게 되면 또 이쁜 그림이 나왔네요.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냥 네.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를 다 샀고, 네 그리고 운수 장비까지 샀고 끝입니다. 그렇구나. 네. 외국인이 전기전자 운수장비, 네. 운수장비라는 얘기 현대기아 현대차 기아 샀다는 네, 자동차 얘기고. 쪽 사고. 근데 하나 눈길이 가는 게 이거거든요. 연기금이 전기전자를 삽니다. 800억 정도를 이번 주에 샀습니다. 네. 근데 총 토탈은 850억 매도입니다. 그러면 총 토탈은 종합 코스피에서. 나머지는 엄청 팔았네. 엄청 팔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반도체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기관 연기금도 이러는데 기관들은 뻔하겠죠. 그리고 그러네요. 네, 기관들이 못 따라오는 쪽에서는 뭘 하냐면은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버리지로 들어옵니다. 어? 레버리지로 고개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건 그 지수 오른쪽으로 배팅은 한다는 얘기네. 그렇죠. 아까 차 소장님 말씀처럼 지금 이게 그러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수는 붙어가겠지. 근데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면서 또 뭘 하냐면은 선물을 이게 밀어버립니다. 지수 못 올라오게. 아직까지 더 사겠다는 의도죠. 네. 그러면 기관은 지금 베팅을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오니까 지수 가는 것 같아서 레버리지를 샀는데 안 갑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렸어요. 지금 기관은. 그게 지금 이번 주 나온 데이터입니다. 기관들이 과연 생각이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동상이몽일까요? 누구하고? 외국인들하고. 보통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는 누가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맞을지 모르겠고 강력한 건 수급이 모든 걸 우선하죠. 수급이 우선하는데 조금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답을 내릴 수는 없는 건데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비유가 생기면 컨센서스가 생기면서 강하게 이제 밀어붙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 지수를 이끌면서 따라오는 효과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나름대로 펀드 매니저들은 대충 보는 것들이 좀 약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못 따라오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냥 제가 혼자 고민해 보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과연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길래 누가 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아 보이고 이제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왜 그들은 과감하게 매수 버튼을 못 누를까? 좀 그렇긴 하네. 그렇죠. 옛날에는 참 빤했는데 오르면은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지수가 급등, 빠지면은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로 하락. 기관 입장에서도 편하죠. 만약에 서로 물린다 하더라도 외국인 따라 샀다라는 명분도 있는 거고 외국인들이 사는데 같이 사주면 그 수급으로 같이 밀어주니까 어부지리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얻어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럴까? 저는 그 고민을 그냥 이번 연휴 때 혼자 누워가지고 방구석에 해볼 생각입니다. 결론 나면 알려주세요. 우리 뭐 시청자분들은 전반적으로 기관에 돈이 좀 없다, 뭐 이렇게들 보시는 것 같고.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기관들의 전반적인 동향이잖아요. 동양 그렇죠. 절대치가 아니죠. 절대치로 보는 거면 그 중에서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이번 주에 안 샀다라는 건 동향이 이렇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게
그들이 돈이 아무리 없어도 그 동향까지 안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매매 동향까지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이번 주 순매수한 상위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좀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항상 우리 승희 아나운서가 갖고 있던 종목 1위였는데 의견들이 아하, 바뀌었네요. SK 괜찮습니다. 하이닉스가 네. 한번 어떻게 좀 나눠서 한번 사봐시는 아닙니다. 더 이상 넣을 돈도 없습니다. 네, 슬프니까 빨리 넘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슬프니까. 네. 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산 거 보면은 삼성전자 들어와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뭐 조선아저씨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이게 지금 트렌드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 LNF가 가장 많이 샀네요. 외국기관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뭐 에코프로 쪽을 좀 뭐 이쪽으로 많이 상위 들어왔는데 상대적으로 더 싸다고 생각하는데 LNF가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오플로그는 요새는 어디서 LNF 이렇게 추천 내지는 LNF 유망하다고 얘기하면 요걸 비기 먹던데 어디 가나 같은 분위기가 2차 전지에도 글쎄 예. 넌 또 누구 앞잡이냐 이런 소리 막 올라오고 그러더라고. LNF가 뭔 잘못했다고. 그저 FNF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이오플로는 뭐 하는 회사예요? 2510 예. 네. 이오플로우는 인슐린 펌핑하는 회사입니다. 인슐린 펌핑하는 장비. 그래가지고 저희가 당뇨 들어갔을 때 보면 이제 인슐린 주사 맞고 예. 병원 가서 예. 그거 안 하고 이게 웨어러블로 인슐린 웨어러블. 펌핑할 수 있게 만든 장비로 인기를 끌었던 회사입니다. 아 주사요법이 아니고. 네. 근데 이 회사가 뭐 기술력이 좋아서 뭐 어디로 인수된다 많이 말았었는데 그 중에 오늘 메디트로닉이라고 하는 지금 미국 회사로 인수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네. 예, 얘기가 나왔는데 좀 복잡해요 내용들이. 근데 내용들이 복잡한데, 그러니까 즉 유상증자를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18.5% 대주주지분 가지고만 넘기는 걸로 돼 있는데 나머지 53, 그러니까 계산하게 되면 53%가 되는데 그게 또 유상증자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것까지 다 안 낸다고 그러는데 단가가 지금 공시는 안 났지만 3만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주가에 대비해서 소액주주들은 말도 안 된다. 이게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그만큼 개발해갖고 아마 이걸 뭐 예전에 또 애플 얘기도 잠깐 나왔었어요 이 회사가. 그쪽으로도 가도 되는데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건 다 넘어가고. 근데 이게 3년 동안 분할 지급으로 나옵니다. 분할 지급으로 나오는데 10월 25일부터 이제 지급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 전에 나와야 될 게 뭐냐면은 네. 가격, 인수 가격 나와야 될 거고 예. 거기다가 유상증자는 이것도 그냥 아직까지 가이드라인 개요거든요. 이게 공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되면 3만 원대까지 확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건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걸 다 떠나서 한국의 의료기기 업체들은 이렇게 앞으로 M&A가 많아질 겁니다. 제가 본 기사는 상장 폐지 얘기 나왔는데요. 어디에? 이거 인수해가지고 네. 인수기업체에서 유상증자 받아서 그러니까 대주 지분 가져가고 유상증자로 들어와가지고 3만 원 상장 폐지 기사를 제가 봤는데. 아직 공시가 난 건 아닙니다. 공시가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네. 기사 내용들이고 이게 유동적으로 뭐 3만 원 공시 나온 것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얘기 가지고 지금 나온 건데 그거 가지고 이제 공시 나오겠죠. 그거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이오플로우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한국의 의료기기 업체들. 이거는 그 사이에 제가 진짜 이번 주에 그 얘기 한번 잠깐 드렸을 거예요. 한국은 의료보험 체계 때문에 이게 워낙 또 의료. 의류가 아니고 옷 쪽이 아니고 의료. 오케이. 의료. 네. 의료. 건강보험 피하겠습니다. 예. 의료. 네. 건강보험이 체계가 잘 잡혀 있다 보니까 그쵸.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의료기기가 저변을 확대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그러니까 기술력이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의료기기 업체들은 PR 해봐야 10배에서 15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외국에서는 의료기기다 보니까 또 사람 목숨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또 기술력과 이런 것들 좀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 30배에서 50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보기에는 한국 업체들 싸 보이죠. 기술력 좀 된다 그러면 인수해버리죠. 이 현상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 앞으로 이거 의료기기 쪽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 임플란트부터 뭐 저희 얘기하는 뭐 보톡스 뭐 이런 회사들 쭉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것도 다 임용기기도 마찬가지고요. 의료에도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조금 그렇죠, 그렇죠. 전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 중에 좀 더 주목해서 볼 파트 있어요? 의료에서?
아 여기 네. 치아 쪽. 알겠습니다. 요런 변화도 한번 보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가 우리를 먹여 살렸을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예, 순수하게 제 친구들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를 먹여 살렸을 때 고등학교 입시의 1등은 전자과였어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네. 그분들이 삼성전자를 갔죠. 맞아. 예. 그리고 예. 그분들이 이택진, 뭐 네이버, 카카오 창업자들이죠. 서울 공대 출신들. 지금은 1등 하면 어디를 갑니까? 의대를 가죠. 어디를 가죠? 오히려 서울 공대를 갔다가 지금 제가 어떻게 봤는데 재수 삼수 해가지고 경희대 의대를 가는 추세. 그런 추세다 보면 이게 기조화된 게 거의 한 15년, 20년 된 거거든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공대보다 의대 애들이 점수가 낮았어요. 근데 이제 역전된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제2의 삼성전자 먹거리처럼 재팟이 터질 가능성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도 스스로 이걸 개발해가지고 기술을 이제 자기 집을 다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흔한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도 이런 의료 쪽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그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 그것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흐름 파악이 중요하겠네요. 근데 하드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드웨어는 네. 이게 조금만 성격이 돈 된다 싶으면은 중국이 다 따라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한국 업체들이 해야 될 거는 하드웨어로 시작했다가 그러니까 지금 임용기기 쪽이 잘 되는 게 그거거든요. 네. 납품을 합니다. 네. 소모품이 같이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소모품은 계속 또 공급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네. 제가 사봤거든요. 미용기기를. 그러면 꼭 세트로 젤리나 이런 걸 같이 사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만 되는 거죠. 그게 돈이 또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피부과 안 가려고 미용기기를 사봤는데 이것도 또 계속 돈이 들어가요. 아니 안 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승희 건 정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요. 다시 종목 보러 가시죠. 네. 대표님 얼굴을 주십시오. 네트워크 네. 마케팅이라는 게 자성료가 망하고 네. 우리가 유명한 회사들 있잖아요.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그 회사들이 왜 살아남은지 아십니까? 자성료는 한 번 사면 끝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것들은 소모품을 팝니다. 그게 마케팅의 핵심 원리죠. 그렇지. 자석료는 한 번 사면 끝인데. 끝이죠. 그건 한번 LED가 망한 게 그거죠. 우리나라 LED가 LG노텍이 LED 사업부 철수해버린 게 여기다 가면 좋은데 안 깨지거든요. 환장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업의 입장입니다. 네. 자 저희 네, 빨리 3분여 정리하겠습니다. 네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승희 의원님 드림 늘어난 거 가지고 이제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예. 네. 중심 네. 네, 그래서 네. 일단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현대차도 사는데 삼성전기도 꾸준하게 사긴 사더라고요. 가끔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서 뭐 하반기를 기대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뭐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쪽에서 봤을 때 그래도 지금 요즘에 가장 핫한 좀 말 많고 탈 많은 게 그거죠. 중국 한알령 얘기. 네. 아, 네, 네.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예전에 한알령 때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그때 JYP 한 일주일 동안 12% 빠졌습니다. 그랬어요? 네. 아. 그래서 또 중국인들이 그렇게 트와이스를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이럴 때였었거든요. 그때 2016년도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는 아직 애기들이었. 근데 지금은 이렇게 그래도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 네. 잘 가네요, 엔터. 네. 그래서 네. 여전히 관심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우리 소장님이 잘하신다는 그 배먼. 네. 배먼. 엔트리인가 앨범이 그 신곡이 나왔거든요. 바로 1위 찍을 기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YG가 오늘 또 강한 모습들이고. 그렇군요. 네. 그렇게 나오고 나머지 뭐 HPSP도 얼마 전부터 금요일에 보여주실 때마다 좀 자주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역시 그럼 좀 사시지 그러셨. 오늘 9%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그 반도체 열공정 처리 관련된 지난주에 부분이죠? 말씀하셨던 네네네. 그거죠. 기술력이 워낙 좋아요. 연기금이 매수세에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근데 이런 때 또 반도체 물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네. 좀 힘없는 것들은 갔다가 다 또 내려왔어요. 버텼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반도체 장비를 고르실 때 팁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글로벌 마켓 쉐어 1, 2위 하는 회사, 네, OPM 독보적인 회사. 네. 이거 체크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네 짚어주신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시간이 바쁘시죠? 그래서 쭉 봤었을 때 뭐 특별하게 기관들은 또 조선 쪽 배팅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SK 아이테크놀로지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얘기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서 만약 막상 수급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보셨으면 좋겠고 예. 그 밖에 메디톡스 다시 움직이고 있고요. 거기다가 그 정도면 또 나머지 반도체 쪽 쭉 들어오는데 ISC는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갖고 있던 거 그냥 다 정리했습니다. 네. 워낙 그 인수의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SKC로 넘어간다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저는 네네. 이렇게 대기업이 가서 키우는 걸 잘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서 ISC는 불확실성 좀 체크하고 나머지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 암만 시간이 없어도 이수 페타치스 네. 결국 한번 터졌는데 조금 이렇게 차트는 보니까 아찔해가지고 지금 현재 내 주변에서 이거 지금이라도 사형하는데 말릴까요? 말리세요. 오케이. 들어가는 비중이 2에서 3%밖에 안 되고요. 워낙 쌌기 때문에 급등한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알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수 페타치스는 유망하다고 했는데 그때 사놓고 기다려야지. 지금 익하고 나서 이거 갖다 또 다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 똑같은 거죠. 이런 종목은 그렇지. 차라리 오케이. 그거 사시는 게 어땠습니까? 뭐 민수 페타시스. 넘어가겠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